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아침 6시 25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어제 자전거 퇴근길에 촬영했던 영상이 음성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다시 촬영하고자 합니다. 자,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미국의 3대 부통령 앨런 버 간의 세기의 결투가 벌어졌는데요. 지금부터 219년 전 1804년 7월 11일에 있었습니다.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3대 부통령 앨런 버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사건건 대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시절에 부통령을 하고 있었던 앨런 버 부통령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당시에 초대 재무장관을 했던 알렉산더 해밀턴에게 결투를 신청했는데요. 그게 지금부터 219년 전 1804년 7월 11일입니다. 그 시기는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황제로 즉위하기 5개월 전입니다. 나폴레옹이 1804년 12월 2일에 황제로 즉위를 했었는데요. 그보다 5개월 앞선 시점인 1804년 7월 11일에 세기의 결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렉산더 해밀턴 전 재무장관이 사망을 했는데요. 자, 그 당시에 알렉산더 해밀턴은 결투하기 전날 자신의 일기장이나 또는 지인에 대한 그런 말을 통해서 자신은 상대방인 앨런 버 부통령을 조준해서 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결투 당일 앨런 버가 쏜 총탄이 알렉산더 해밀턴의 오른쪽 골반을 통과해서 척추에 박혔고, 그 다음날 사망할 때도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렇게 최후의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상대방인 앨런 버 부통령을 비껴나가게 하도록 조준을 했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앨런 버 부통령의 반응은 해밀턴의 말이 맞다면 그건 정말 멍청한 짓이다. 자신은 그날 결투 현장 7월 11일 지금의 해밀턴 광장이라는 곳에서 결투가 벌어졌는데요. 자, 그곳은 바로 동쪽으로 허드슨 강이 흐르고 있고, 그 동쪽에는 뉴욕의 맨해튼이 있습니다. 자, 허드슨 강을 기준으로 동쪽은 뉴욕주 뉴욕시 맨해튼이고, 허드슨 강의 서쪽이 바로 뉴저지주인데요. 뉴저지주의 지금의 해밀턴 광장, 그 자리에서 결투가 벌어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앨런 버 부통령은 알렉산더 해밀턴의 그 마지막 말, 즉 자신을 조준해서 쏘지 않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정말 그게 맞다면 멍청한 짓이고, 자신은 그날 해밀턴 광장에 안개가 없었다면 알렉산더 해밀턴을 더 정확하게 심장을 관통해서 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앨런 버 부통령은 알렉산더 해밀턴 전 재무장관을
죽일 의사가 있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드러낸 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인들은 에런버 부통령은 살인자고 알렉산더 해밀턴은 그 희생자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었고요. 그래서 사망했던 알렉산더 해밀턴 전 재무장관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은 그 자리에 219년 전 결투의 현장 그 자리에 알렉산더 해밀턴 광장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지역과 캐나다 지역에 4식구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 마지막 일정으로 뉴욕 맨해튼을 투어를 했었는데요. 그 전날 바로 219년 전 1804년 7월 11일 결투의 현장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허드슨 강 그리고 그 너머로 있는 뉴욕 맨해튼의 환상적인 야경을 조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낮에는 다시 뉴욕 맨해튼에 가서 록펠러 센터 68층 전망대 UN 본부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라운드 제로 황소 동상 센트럴 파크 자유의 여신상을 조망하기 위해서 유람선 투어 등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그 알렉산더 해밀턴 광장에서 뉴욕 맨해튼의 환상적인 화려한 야경을 감상하면서 219년 전에 있었던 세기의 결투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을 했던 에런 버는 살인자고, 그 다음에 그 희생을 당했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당시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희생자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에런 버 부통령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에 의해서 경질이 되는 그러한 불명예를 안고 퇴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게 1804년이고 그로부터 약 3, 4년 후에는 미국의 중부 지역인 루이지애나 주에서 에런 버 전 부통령이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연방 대법관에 의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풀려난 직후인 1808년에 에런 버 전 부통령은 프랑스로 망명을 해서 그 당시에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요청하기를 프랑스는 대프랑스 동맹국의 주도국가인 영국을 공격할 게 아니라 미국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부추겼는데요. 그에 대한 나폴레옹의 대응은 에런 버 전 부통령이 개인적 감정 원한을 안갚음 복수하기 위해서 프랑스 군대를 이용하는 것으로 캐치를 하고 거절을 했었고요. 나중에 1812년에는 이제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도 실패하고 또 1813년에는 라이프치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1814년 5월 4일에는 지중해의 엘바섬으로 유배를 가고 그곳에서 10개월 유보 생활하다가 1815년 2월 하순에 탈출을 해서 다시 1815년 3월 20일에 프랑스의 파리로 입성해서 그 당시에 국왕인 루이 18세를 영국으로 축출하고 다시 황제가 되었지만 90일 천하로 끝나죠. 1815년 6월 18일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의 아서 웰링턴 공작과 프로이센의 연합군에게 나폴레옹이 패배함으로써 나폴레옹의 몰락이 왔고 세인트 헬레나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돼서 거기서 5년 반 동안 유배 생활하다가 1821년 5월 5일에
52세의 나이로 쓸쓸히 삶을 마감했던 나폴레옹인데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의 몰락의 시작이 됐던 1812년 러시아 원정 실패, 그 무렵에 에른버 3대 부통령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변호사 활동을 한 20년 하는데요. 그 개인적으로 부채, 빚이 너무 많아 가지고 20년 동안 변호사 생활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상당 부분을 빚을 변제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1833년에 에른버 전 부통령은 19살 연하의 미망인과 재혼을 합니다. 그 재혼할 당시인 1833년은 에른버의 나이는 77세였고요. 재혼녀는 19살 연하의 58세의 부유한 과부였습니다. 미망인. 그런데 에른버가 부인의 재산을 이제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재산의 상당 부분을 탕진해 버리니까 그 재혼녀는 재혼 4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그 이혼 소송의 변호사가, 즉 재혼녀를 대리한 이혼 소송의 변호사가 바로 1804년 그 세기의 결투에서 사망했던 알렉산더 해밀턴 전 재무장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그 아들이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재혼녀는 승소해서 결국 이혼이 이루어졌는데요. 그거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수십 년 전에 발생했던 그 결투의 피해자 알렉산더 해밀턴 전 재무장관의 아들이 가해자였던 에른버 전 부통령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서 에른버를 이혼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사법제도를 통해서 복수했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은 알렉산더 해밀턴 전 재무장관이 결투에서 사망을 할 때 나이가, 즉 1804년 당시의 나이가 47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을 했는데요. 그보다 3년 앞서서 1801년에 알렉산더 해밀턴의 장남, 첫째 아들도 결투에서 19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고, 그걸 지켜본 알렉산더 해밀턴의 첫째 딸은 17살의 나이로 충격을 받아서, 즉 오빠가 19살에 사망을 해버리니까 충격을 받아서 알렉산더 해밀턴의 첫째 딸은 17살의 나이로 정신병이 와가지고 평생 정신병원에서 생활하다 72세에 사망하는 그런 불행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해밀턴 전 재무장관은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중에 1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하고, 미국의 역대 재무장관 중에 가장 최고의 재무장관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인 가정사, 개인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자신은 1804년 결투에서 47세의 젊은 나이로 사실상 요절을 했고, 그보다 더 3년 앞선 1801년에는 아들이 결투에서 19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고, 또 그를 지켜본 첫째 딸은 17살의 나이로 정신병이 와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정신병이 발생이 돼서 평생 정신병원 생활하다가 72세에 사망했던 그러한 불행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적 입장에서는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최고의 재무장관으로 평가를 받는 반면에, 해밀턴 개인이나 가정사 차원에서는 불행했던 분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미국의 그리고 그 결투가 1804년 7월 11일에 있었으니까 지금부터 219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는 뉴욕주, 미국의 황제주라고 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그 당시에 주였던 황제주,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하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 황제주인 뉴욕에서는 결투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서쪽에 있는 뉴저지주에서는 결투가 합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뉴욕주에서 결투를 하진 못하고 허드슨강 바로 서쪽에 있는 뉴저지주에서 세기의 결투를 했었고요. 그 결투를 한 장소, 그곳에서 바로 3년 전에 아들도 동일한 장소에서 19살의 나이로 결투를 하다가 사망을 하는 그러한 불행이 발생이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결투가 있었던 1804년 7월 11일로부터 200년이 흐른 시점인 2004년 7월 11일 2004년 7월 11일에 결투 200주년을 맞이해서 그 양쪽의 해밀턴의 후손과 애런버의 후손이 다시 200년 만에 결투를 재현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화해의 의미라고 합니다. 화해의 의미로 결투를 재현했습니다. 200주년이었던 2004년 7월 11일에 그때 사용한 것은 공포탄이었습니다. 공포탄. 실탄이 장착된 게 아니라 공포탄을 사용해서 그 결투 200주년 행사를 하면서 양쪽 집안이 화해를 했다라는 인터넷 기사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알렉산더 해밀턴이 미국의 지폐,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중에 하나인 1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미국의 7가지 권종의 지폐 주인공은 대부분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 7가지 권종 지폐 초상화 주인공 중에 5명이 대통령이고 2명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먼저 권종의 주인공을 한번 말씀해 드려보면 1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달러 지폐, 즉 행운의 2달러죠. 행운의 2달러. 행운의 2달러. 왜 행운의 2달러라고 하는 건 아시죠? 과거에 어떤 여배우가 같이 출연했던 남자 배우로부터 2달러 지폐를 선물 받았는데 나중에 프랑스의 남동쪽에 있는 모나코 공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그걸 2달러를 행운의 2달러 지폐라고 합니다. 자, 그 행운의 2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바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또 5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 지폐 주인공은 나중에 7대 대통령을 하게 되는 앤드루 잭슨. 5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18대 대통령을 하게 되는 율리시스 그랜트.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독립선언서를 공동 기초했던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자, 이상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주인공들은 5개 권종의 지폐 주인공은 역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반면에 나머지 2개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역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10달러 지폐의 주인공, 초대 대통령, 1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고요. 또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 독립선언서를 공동 기초했던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자, 동쪽에서는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각은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아침
6시 한 55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자전거 출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천호역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촬영했던 영상이 음성 인식이 안 돼가지고 소리가 없다라는 댓글이 있어서 오늘 아침 자전거 출근길에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해밀턴 광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곳에서 제가 9월 초에 야간에 맨해튼에 야경을 조망을 했었는데요. 우리 서울의 야경도 멋있습니다만은